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7.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계속 간직하라. 계속 간직하는 것이 힘이 된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미래의 꿈이 지금은 멀게 느껴질 테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태도, 노력 여하에 따라 꿈은 실현된다.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면 그것은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의지로 꿈을 쫓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게 된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서 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여자가 있다고 하자. 결혼할 나이가 되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많은 고민 끝에 가수가 되려던 꿈을 접고 둘이서 가정을 이루기로 했다. 이처럼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에 부딪히면 지향하던 바를 변경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도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된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꿈을 추구하던 그 시기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긴 시간 동안을 놓고 보면 공부하는 걸 잠시 잊어버리거나 사정이 생겨서 예정대로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잊어버린다면 그대로 좌절해버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예정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시간을 작은 휴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한결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이 나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떤 목표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여유는 필요하다. 꿈을 쫓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의지가 필요한 일인 만큼 도중에 의욕을 잃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8.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 반대로 자신이 밝아지면 주변도 밝아진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 안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이는 회사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상사가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부서와 말수가 적고 어두운 성격의 상사가 있는 부서가 있다. 사무실에 한 발자국 들여놓는 순간 벌써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자의 부서에 들어서면 직원들은 생기가 있고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기분 탓인지 사무실의 분위기도 밝은 느낌이다.
한편 후자의 부서는 조용하기는 하지만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무실 안의 공기도 무겁게 느껴지고 업무 성과도 신통치 않은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주변에 대한 영향력은 상사의 존재감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는 상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동료나 친구가 침체되어 있으면 업무상의 대화나 식사, 농담을 하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부모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아이들까지 무거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항상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래서 더욱 심각하다. 요즘 젊은 주부들 중에는 육아를 완벽하게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식사는 모두 손수 준비하고 집안을 항상 청결하게 하려고 한다. 하루에 몇 시간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 함께 놀아주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가 하나일 때에는 생각하던 대로 완벽하게 가사와 육아를 해내던 주부가 있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바빠서 생각처럼 가사와 육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점차 화가 치밀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침울해할 때가 많아졌다. 점점 식사 준비나 청소하는 것조차 귀찮아져 버렸다. 둘째 아이는 이런 엄마의 기분을 민감하게 느껴 더욱 칭얼대고 울어댄다. 아이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고 집안은 완전히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엄마가 우울해하거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가족 모두는 불행해진다. 주변 사람들도 그 우울함 속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가정이든 회사든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다. 우울한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 불안과 충족되지 않는 정서가 신경질이 되어 면역 체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아동의 심신상의 결함인 야뇨증이나 허리 통증, 구토 등은 어머니의 과보호나 신경질적인 육아법에 기인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9. 취미에는 전환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기분을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미 일어난 안 좋은 일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신속하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수를 잊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전환 스위치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바로 취미나 운동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운동이나 하이킹, 등산 등은 땀을 흘림으로써 몰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거리를 잊게 하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이다. 나는 작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며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권하고 싶다. 일이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걷기 운동을 권장한다. 밤에 집에 돌아와 집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본다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정거장쯤 앞에 내려 걸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본다면
도착할 때쯤이면 머릿속이 상쾌해질 것이다. 가끔은 요리를 해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솜씨를 발휘한 요리를 가족들에게 선보이고 맛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 음악 역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그리스 시대부터 병의 치료에 음악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며 효과도 좋다. 기분이 우울할 때 경쾌한 음악을 듣거나 짜증이 날 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락 음악을 들어봐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연주하는 동안은 연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연주를 더 잘하려고 집중할 것이며 그러는 동안만큼은 심리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도예나 조각, 미술품이나 영화 감상, 서예, 회화, 시, 꽃꽂이, 소설 등도 효과가 크다. 이런 다양한 취미를 활용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활력을 되찾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취미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취미란 인생 그 자체이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밥상에 채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의 불균형은 심해질 것이고 취미가 없는 인생도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평소에 취미를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취미 활동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시작하는 취미 운동은 오래 지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취미라고 말할 수 없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10. 인생이 즐거워지고 심신이 건강해지는 7가지 방법. 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생 80년의 시대가 되어 누구나 장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각종 성인병 때문에 자리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몸에 갖가지 관을 꽂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그저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다. 루소가 말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저 살아만 있다고 해서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장수에는 밝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 동성, 이성,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 3. 평온함을 가져오고 기분을 전환해주는 취미가 있다. 4. 호기심이 왕성하다. 무엇이든 수용하려고 하며 여행을 자주 떠난다. 5. 잘 되겠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식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다. 6. 자주 걷는다. 7. 멋을 부릴 줄 안다. 이것들은 즐거운 일들이며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위의 사항들과 함께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로서 취미를 즐길 것을 권한다. 자신에게 갇혀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즐거운 행위에 몰두하여 살아가면 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80년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장수라고 할 수 있다.